안녕하세요. 요즘 혹시 인간관계가 너무 지쳐서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실제로 관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로 혼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현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한 철학자의 아주 놀라운 통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뀔지도 몰라요. 자, 혼밥, 혼술, 혼놀 이런 말들 이제 뭐 우리 일상이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노는 게 더 이상 뭐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됐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넘어서 아예 관계 자체를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관택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관계랑 권태기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꼭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관계 피로 상태를 뜻하는 거죠. 이건 그냥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 문제라기보단 어쩌면 우리 사회가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 아닐까요? 아니,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관계에 지쳐버리고 자꾸만 혼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걸 그냥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라서 그래 라고 하기엔 뭔가 설명이 부족해 보여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철학자는요,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지만 다른 두 가지를 똑같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재주와 진정한 교육의 차이라는 건데요. 이 둘,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왼쪽에 있는 재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같은 거예요. 수학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거, 그림 잘 그리는 거, 이런 기술들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진정한 교육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이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재주를 어떻게 해야 좋은 데 쓸 수 있는지를 배우는 일종의 인성 공부인 거죠. 이 철학자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재주를 쌓는 데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진짜 교육은 완전히 놓쳐버렸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인간이 되는 법에 대한 진정한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사는 법, 즉 인성교육 없이 기술만 배우는 건 마치 운전하는 법도 모르면서 쌩쌩 달리는 스포츠카 키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라도 그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 오히려 자신과 사회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교육 시스템에 전곡을 찌르는 대담한 주장을 하는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깊은 통찰을 얻게 된 걸까요? 이분의 철학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려 17년이라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고독의 시간, 그 극한의 경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혼자라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17년. 네, 17년.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로 오롯이 자기 자신하고만 마주해야 했던 고통과 깨달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고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을 먹으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이처럼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보는 극한의 고독. 바로 이것이 그의 철학이 싹튼 토양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는 가장 완벽하게 혼자였을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벽한 연결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비로소 보였다는 거죠. 인류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요. 이 역설적인 깨달음이 바로 그가 제시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문제의 원인은 인성교육의 부재에 있고 그 메시지를 한 철학자의 극적인 삶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우리가 놓쳐버린 그 교육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제안하는 해법의 이름은 바로 홍익인간 인성교육입니다. 홍익인간,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말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이 결국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로움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교육. 즉,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육은 구체적으로 4단계의 여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 혼자만의 재능으로는 부족하구나. 이걸 겸손하게 깨닫는 데서 시작해요. 두 번째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배운 걸 바탕으로 내 재능을 어떻게 하면 사회를 위해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단계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고요. 자, 이제부터가 이 철학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인간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보는 관점이거든요. 뭐냐면 모든 관계를 나 자신을 위한 임상 실험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만남은 나 자신을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내 말과 행동이 저 사람에게 그리고 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이걸 끊임없이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나라는 존재를 탐구하는 나만의 실험실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진짜 의미의 인생 공부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당신이 바른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임상실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타적인 행동마저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보는 관계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생각의 전환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개인적인 임상 실험들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관계라는 실험실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를 계속 쌓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것. 가장 개인적인 탐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치로 이어지는 홍익인간 이념의 완성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가 피곤하기만 한 숙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실험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쩌면 관태기의 진짜 해답은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실험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